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큰 폭으로 줄면서 이른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장사를 꽤나 못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15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6조 5,4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어요. 예. 작년 매출은 258조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습니다. 네네. 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6조 319억 원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온 6조 5천억 원과 비교하면 지금 기대치를 크게 밑돈 어닝 쇼크 수준으로 이제 가깝습니다. 네네. 15년 만에 최악이었군요. 네네. 이렇게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요? 네. 반도체 사업 부문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12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네. 이 삼성전자는 오늘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문별 세부 실적은 이달 31일에 나오거든요. 좀 시차가 있죠. 이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다만 증권가에서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을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 반도체 부문의 연간 적자가 1조 원, 2조 원 4분기 합하면 14조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방 IT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았고요. 공급 과잉도 겹치면서 반도체 손실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에 감산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위적 메모리 감산은 없다.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버텼었는데 네. 이 고객사들이 메모리 주문을 줄여버리고 뭐 재고 조정에 나서니까 결국 작년 1분기에 실적 발표 때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공식화했죠. 네네. 그 결과 하반기 들어서는 이 감산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재고가 이제 좀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시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요 회복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딘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이게 4분기 실적도 작년 4분기 실적도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게 2조 8천억 원이에요. 작년 3분기 2조 4,300억 원보다는 이제 15% 정도 늘면서 뭐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긴 하지만 네. 최근에 한 3조 원에서 4조 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시장 전망치를 만족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가 고객사 재고가 정상화하고 수요가 개선되는 가운데 제품 수요에 대응해서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실적이 대폭 개선되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수요 회복이 더디고 이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 미흡 등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네. 업황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나타나기는 했지만 네.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썩 뭐 이렇게 만족할 만큼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반도체 외에 다른 사업부 성적은 어땠습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 전체 잠정 실적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업부별 실적은 이달 31일에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작년 4분기 사업부별 대략적인 추정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플이죠. 주요 고객인 스마트폰 플래그십 핸드폰 수요 강세와 신제품 수요로 호실적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하고 가전 부문은 뭐 똑같이 IT 수요가 좀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절적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뭐 이익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디스플레이 정도를 빼면 네. 다들 힘들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작년 실적은 작년 실적이고 네. 올해는 반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반도체 적자가 줄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올해 삼성전자 실적도 반도체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부문이 업황 회복에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주요 메모리 업체, 뭐 삼성전자만 감산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제 감산에 나서면서 2년 넘게 하락했던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메모리는 이제 고객사 재고가 대체로 정상화된 수준에서 올해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업황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고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또 AI가 워낙 열풍이지 않습니까? 뭐 이번 CES 같은 경우도 AI가 주제고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 수요 확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네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5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과연 실적이 이제 어떻게 잘 나올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 LG전자 CES에서 AI 전략 신기술 선보여 이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죠. CES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전략을 벌써 공개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CES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곧 열리지만 IT 기업들은 이제 개막을 앞두고 미리 신기술과 이제 부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기자 간담회도 개막 하루 전에 열렸는데요. 이번 CES에 올해 화두는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기술을 들고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도 이번에 AI 혁신 기술과 제품, 전략 등을 이제 CES에서 내놨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CES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기조 연설자로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는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10년 넘게 투자해왔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삼성전자의 AI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갈고 닦았다. 우리는 열심히 AI를 위해 준비해왔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AI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쉽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또 눈에 띈 게 안전이라는 네. 단어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도 그럼 몇 네.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TV, 와 가전, 모바일 신제품을 대거 내놨어요. 이 AI 스크린 시대를 이끌 이제 삼성전자 네오 QLED 8K TV에는 이제 8배 늘어난 512개의 AI 신경망을 보유를 했고요. 네. 2배 빨라진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적용한 AI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고품질의 AI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TV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AI를 이용해서 저화질 콘텐츠를 8K 화질로 바꿔준다는 거죠. 지금 TV에서. 네. 그리고 AI 딥러닝 기술로 이 스포츠 종목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이 종목에 맞게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까지 해주는 TV입니다. 네네. 그리고 AI로 화면에 다양한 음원 중에서 음성만 분리해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전자가 투명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도 선보였는데요. 네. 이 같은 투명 LED 같은 경우는 이 유리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넣거나 뺄 때 카메라가 인식해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냉장고도 이번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바닥 재질에 맞춰서 청소하는 청소기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LED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이 태블릿에서 갤럭시 북 4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을 도입을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이 갤럭시 북 4 시리즈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자동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할 수가 있죠. 또 특이한 게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현대차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기술도 이번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스마트 홈이라는 게 이 공간 AI 기술로 집안 환경을 더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기기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 맵 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청소기에 이 라이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라이더를 탑재를 해서 정확하게 공간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연결된 이제 가전기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예. 또 이 현대차 그룹과 손잡고 이 스마트 싱스 말씀드린 이거를 자동차와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추운 아침에 집에서 이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이 자동차 시동을 켜서 히터를 미리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 아주 유용한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차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을 켜놓는다던가 음.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또 막는 이런 기능도 가능하죠. 네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하마는 이제 자동차 앞유리에 이제 내비게이션과 운전 상태 등을 표시를 해서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들어봤고 네. 그 라이벌이죠. LG전자 쪽에서는 어떤 전략 내놨습니까? 네, 이번 CES의 화두가 AI인 만큼 LG전자도 AI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AI가 사용자를 더 배려하고 공감을 해서 이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LG전자 AI를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 공감지능, 이제 Affectionate Intelligence로 재정의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 조 사장은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개의 LG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 AI 센서가 있어서 이 고객의 신체적, 정서적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데 최적이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대다수 기업들은 사실 AI를 학습하는데 좀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LG전자는 진짜 고객들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또 고객들에게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보통 AI를 이제 뭐 차갑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MBTI 성향으로 보면 AI가 T 성향이 아니라 이 공감을 뜻하는 F 성향이라는 거죠. 따뜻한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AI의 공감 지능을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으로 봤고요. 이 AI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면 보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 이상으로 자체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이 구글과의 협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구글 운영 체계인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이용하는 콘텐츠를 TV하고 이제 간편하게 연동하는 기능도 강화를 합니다. 네. 네. 방금 이제 TV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라고 하면 이제 TV 부문에서의 경쟁을 빼놓을 수 없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에 맞서서 LG전자도 어떤 신기술 TV를 선보였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까 투명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LG전자도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또 맞수로 TV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TV를 켰을 때 검은 TV 화면 대신에 이제 투명한 이제 유리가 나타나서 개방감을 주고 주변 인테리어와도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네. 또 주변 이번에 보면 투명 스크린 주변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선 오디오와 비디오 기술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TV의 AI 기능도 강화가 되는데요. 새로운 이제 아까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AI 업스케일 기능으로 뭐 흐릿한 사물과 배경까지 AI가 스스로 선명하게 보여주고요. 네. 제작자가 의도한 분위기와 감정, 공감까지 고려해서 이제 색을 보정합니다. 음향 기술은 이제 목소리를 주변 소리와 구별해서 이제 또렷하게 보정하기도 하죠.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CES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